모임에 가면 항상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안석환 씨는 요즘도 부인과 함께 여행 다니신다면서요? 정말 부럽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인사말처럼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비슷한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단순히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63살, 두 아이를 독립까지 시키고 이제 막 제 시간을 갖게 된 나이에 들어보니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노후의 모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경력도, 넓은 집도, 비싼 차도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내게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는 걸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 누구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고, 누구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석환아, 너는 정말 복 받았다. 아내분과 아직도 데이트한다면서? 친구의 이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는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을 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와의 행복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넓은 집보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학 교수로 은퇴한 친구 민석이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배우자와 소원해진 관계로 인해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석환아, 너는 아내와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그게 정말 부럽다. 나는 퇴직금으로 차도 바꾸고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내와 함께 걸어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관계였던 것도 아닙니다.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로 바쁜 중년 시절, 우리도 서로에게 소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집을 떠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둘만의 시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TV 앞에 앉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찾아볼까요? 아내의 이 한마디가 우리 부부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주말 아침 산책으로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나누는 대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잊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하루 30분씩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대화만으로도 부부간 관계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고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새로운 식당을 찾아다니며 아내는 요리법을 배우고 나는 음식과 풍경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함께하는 취미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배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론 부부 관계만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건강 관리와 경제적 독립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퇴직 후 건강을 잃어 병원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현재 상황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석환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인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작한 아침 산책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일주일에 3번은 가까운 헬스장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단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장을 보고 식재료를 고르고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즐거운 부부 활동이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와 함께 경제적 독립도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저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이 지금의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석환이는 퇴직하고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힘들지 않아? 사실 전공을 살려주 이 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입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자존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퇴직한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부부가 누리고 있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자녀와의 갈등,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했습니다. 우리 아들 레미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아내는 매번 장만하느라 피곤해하고 딸이 결혼했는데도 자꾸 간섭하게 돼. 걱정되니까 그렇지만 사위가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찍부터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집을 떠났을 때 허전함을 느꼈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시간을 잘 이겨냈고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석환이 너네 아들, 딸은 너무 독립적이라던데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지내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녀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손을 잡고 걸으며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말에는 경주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카메라 충전해 두세요. 아내의 이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배우자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화려하지 않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동창회 이후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외모 관리에 대한 친구들의 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석환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는 거야? 비결이 뭐야? 처음에는 그저 농담처럼 받아넘겼지만 생각해보니 외모 관리도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사회 활동을 더 활발히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아내의 영향으로 몇 가지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깨끗이 씻고 보습제를 바릅니다. 젊었을 때는 관심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강제로 바르게 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챙기게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외로 중요한 것은 옷차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헐렁한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쇼핑을 다니며 조금씩 스타일을 바꿔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신을 가꾸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의 자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의 외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체형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하는 간단한 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덤벨을 들거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기본적인 운동들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도 좋아지고 몸매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석환아, 너 요즘도 운동하냐?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자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주었고 모두가 시작해봐야겠다라며 메모를 했습니다. 외모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운 질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때 의사가 해준 조언이 지금까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으로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식단을 조정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했더니 6개월 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수적입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만난 친구 중 한 명은 건강을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을 TV 앞에서만 보내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약을 복용하며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석환아, 너는 미리 준비를 잘했구나. 나도 그렇게 할걸. 친구의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와 함께 경제적 관리도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창회에서 많은 친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집 구입 등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노후 자금을 소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들 다 도와주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 이제 국민연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부부가 젊을 때부터 준비해온 노후 계획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비와 별도로 노후 자금을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복리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작은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 2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아내는 요리 강습을 통해 소소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석환아,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일찍부터 준비했고 무엇보다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시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지나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도와주었지만 기본적으로 자립심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경제적 준비의 핵심은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국민연금과 별도로 개인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는 소액이라도 매달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돈을 벌지 않았지만 꾸준히 모은 돈이 지금의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리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50대 중반부터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인맥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한 친구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사위가 사준 집에 살고 있는데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작은 결정도 다 물어봐야 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는 특별히 부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습니다. 가끔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경제적 독립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창회에서 많은 친구들이 자녀와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후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저희 방식대로 키우지 않게 해요. 가끔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아요.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가 주말에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찍부터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결혼했을 때 며느리의 다른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녀의 가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은 자녀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않아서 좋아요. 덕분에 부담 없이 자주 찾아갈 수 있어요. 딸의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부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독립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손주가 태어났을 때 많은 노부모들이 육아 방식에 대해 의견 충돌을 겪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육아 방식도 달라졌다는 것을요. 이제는 자녀가 요청할 때만 조언을 하고 그 외에는 그들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더 편안하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부모들이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해. 서운해. 딸이 바쁘다고 자주 못 온대. 나 혼자 있는 건 생각 안 하나.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보며 자녀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녀가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하지만 그들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 부부는 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다 보니 부부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 만나고 느낀 점이 많네요. 저도요.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온 것 같아 감사해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63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함께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노년의 길,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동창회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어제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어제 민석이가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사람이었는데,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 민석이는 우리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했지만 은퇴 후 방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은퇴 후 할 일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 부부가 노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삶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일의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는 50대 중반부터 은퇴 후의 삶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고, 아내는 요리 강습을 들으며 새로운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은퇴 후에도 우리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비록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이 많네요. 서로가 있어서,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하고 준비한 결과입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맞은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부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60대 중반의 노부부인데 최근에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산책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두 분도 산책 중이신가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도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조화롭게 유지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이웃 부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로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석환 씨는 어떻게 은퇴 후에도 그렇게 활기차게 지내세요? 저는 회사 그만두고 난 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웃 남편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꾸는 것, 건강관리, 경제적 준비,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웃 부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준비해 볼게요. 늦지 않았겠죠? 물론이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오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쁘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부러운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지나온 길, 실수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볼까요?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로요.
아내는 처음에는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글을 올리다 보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에 공감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제 63살, 노년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배우자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여전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석환 씨 부부는 정말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부러운 사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모임에 나가보니 가장 부러운 사람 압도적 1위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여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만의 노년 준비 방법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다 보면 더 풍요로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나누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